안녕하세요. 변한윤의 변교원장입니다.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이 속담과 잘 어울리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아무리 비싼 영양제나 보약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늘 피곤하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백약이 무효인 것이죠. 그래서 장누수가 있는 분들은 여러 병원과 한의원을 전전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누수가 있음에도 장누수인지도 알지 못한 채 괴로워하실 분들을 위해 장누수 검사 방법과 치료 방법, 그리고 장누수 증후군은 왜 생기는지,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떤 병으로까지 진행이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치료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누수 증후군이 그렇습니다. 장누수란 소장에 있는 육모와 육모 사이에 있는 틈이 벌어져서 생기는 것인데, 소장의 길이가 약 7m나 되기 때문에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유일하게 캡슐 내시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장벽에 있는 육모는 400배 확대를 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캡슐 내시경으로도 장누수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이 힘든 질환인데 장누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다행히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장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장내 세균총 검사입니다. 본인의 대변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 소장의 균수와 대장의 균수, 그리고 정상인의 균수와 나의 균수를 비교하여 장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위산과 침, 소화효소가 음식을 분해하는 것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최종적으로 잘게 분해하는 것은 바로 소장의 균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균들을 장내 세균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무려 1000조의 균이 있고 장에는 약 100조의 균이 있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5대 15의 비율을 가지고 태어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장이 좋지 않게 태어난 사람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50대 50의 비율로 태어나는데, 이때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단 음식, 단 과일을 먹게 되면 장내 세균총의 비율이 25대 70으로 쉽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제일 먼저 소장벽에 있는 육모에 염증이 생기고 틈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를 장누수 증후군 혹은 새는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장내 세균총의 비율을 통해서 장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변 유기산 검사입니다. 세포의 기본 단위가 되는 미토콘드리아의 영양 상태를 46가지 유기산 검사를 통하여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탄수화물 흡수는 잘 되는지, 지방은 흡수가 잘 되는지, 비타민 합성은 잘 되는지, 간의 해독은 잘 되는지, 장에 유해균은 많은지, 그리고 장내 독성 물질은 있는지, 곰팡이균은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IgG 검사라는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인데요. 내가 먹은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에 항체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고, 항체가 생긴 음식을 제한하여 장누수와 만성질환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K 테스트입니다. 이는 뇌의 원리를 통하여 검사를 하는 것인데, 검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체질은 무엇인지, 우유에 있는 카제인 분해 요소와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분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닥터 굿 하트라고 하는 의사가 개발하는 것인데요. 이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유럽, 아시아 등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검사 방법입니다. 검사를 통해 장누수인 것을 알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장누수가 생기게 되면 누수된 틈을 통하여 바이러스나 노폐물 등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혈액에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순간 몸에서는 면역기가 작동을 하여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으로는 어릴 때는 비염, 아토피, 생리통 등과 같은 증상으로 시작이 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염증이 심해져서 하시모토라고 하는 갑상선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베체트병 그리고 암으로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과 뇌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누수가 생기게 되면 뇌를 보호하는 뇌혈관 보호장벽도 뚫리게 되면서 뇌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두엽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ADHD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심부에 기저염증이 생기게 되면 근육의 톤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틱이나 또레장애군, 근기장 이상증, 파킨슨병이 오게 됩니다. 자율신경계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어서 불안, 초조, 불면, 두통, 어지럼증, 우울, 강박, 공황장애, 심하면 조현병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의 기능은 떨어져서 소화가 되지 않고 손발이 차고 속이 미스거리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장누수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장누수 증후군은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균을 먹으면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장이 좋지 않은 사람 중에 유산균을 먹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미 일반인들도 많이 유산균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장누수 증후군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즉 유산균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장내 환경을 정상으로 돌리고 카제인 단백질과 글루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장누수의 원인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밀가루 분해효소가 없는 글루텐 불내증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누수는 앞서 말했던 각종 합병증을 몰고 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을 진단받으셨다면 더 큰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